2020년 10월 1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수십 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호박빵 미스터리의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합니다. 호박빵은 러시아 예카테리나 궁전에 있었던 어떤 방의 이름인데요. 현재에도 호박빵이라 부르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이는 옛 호박빵을 재현한 장소에 불과하죠. 최초의 호박빵은 러시아가 아닌 독일에 지어졌습니다. 1700년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1세는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궁전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는 궁전 방 한 곳을 자신의 소장품인 호박들로 장식하길 원했죠. 이에 독일 건축가 안드레아스 슬리터르와 덴마크 조각가 고드프리드 볼프람이 공사를 맡아 1706년 한 면이 호박으로 채워진 벽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후 왕비가 죽고 공사를 지시했던 프리드리히 1세까지 사망하면서 작업은 잠정 중단되는데요. 러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표트르 대제는 1713년 베를린에 방문해 호박빵을 보고 한눈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는 호박빵을 러시아로 가져가길 원했다. 그리고 그 뜻대로 1716년 양국 동맹을 공고히 하는 조건으로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로부터 그토록 원하던 호박빵을 선물 받는다. 독일에서 러시아로 건너간 호박빵은 상트페테부르크의 겨울 궁전에 있다가 1755년 엘리자베스 여제의 여름 별장인 예카테리나 궁전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150여 년간 수차례 보수 작업을 거치며 점점 더 화려해지는데요. 길이 14m, 높이 5m, 면적 74제곱미터에 달하는 방 벽면과 천장 전체가 무게 7톤에 달하는 호박으로 채워졌죠. 말 그대로 보석으로 도배한 초호화 공간이었습니다. 50만 개의 호박을 마치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이어붙였는데 그 규모와 화려함은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술의 극치라 평가될 정도였죠. 여기에 당대 궁전 건축가들을 거치며 금박을 입힌 거울과 청동 조각상, 피렌체 스타일의 모자이크 그림들, 화려한 광채가 나는 금장식도 가미되었습니다. 이후 호박방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방 그 자체로 세계 8대 불가 사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19세기에 작성된 기록을 보면 호박방을 본 사람들이 일제히 매료돼 찬사를 늘어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 문학작품에서도 호박방 풍경이 묘사되었습니다. 호박방에 들어서는 순간 동화 속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호박은 돌처럼 단단하지만 대리석처럼 차가운 느낌은 아니었지. 레몬색, 위스키색, 나무색과 체리색이 뒤섞여 무척 따스했어. 마치 햇빛 속에 안겨있는 기분. 자기들이 빚어놓은 조각상과 꽃과 조각비와 소용돌이 장식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수톤의 호박으로 꾸며진 방은 전무후무한 최고의 걸작이었지. 호박방을 애지중지했던 표트르 대제는 유럽의 다른 왕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장소라고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로마노프 왕조의 상징이자 자랑이었던 호박방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1941년 6월 22일 소련 정부는 독일군의 침공에 호박방을 미처 철거하지 못하고 시베리아로 피난을 떠나는데요. 그해 9월 17일 주인 없는 예카테리나궁을 점령한 독일군은 36시간 만에 호박방을 벽체 뜯어 동프로이센으로 가져갔다고 전해지죠. 이후 호박방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945년 4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퀴니이스 베르크성이 파괴될 때 불타 사라졌다. 해방 직전에 나치가 황금열차에 실어 어딘가에 숨겼다. 열차가 아니라 배로 싣고 가다가 폴란드의 발트해 연안에서 침몰했다더라 등 수많은 가설이 쏟아졌지만 무엇 하나 확실히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967년부터 호박방 특별수색위원회를 조직하여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수십 년간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죠. 이에 1984년 수색을 중단하고 호박방 재건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24년에 걸친 호박방 재건 작업은 2003년에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미제로 남은 호박방의 행방은 여러 추리 애호가와 보물 사냥꾼들에 의해 회자되어 왔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발트해 해저에 침몰한 나치의 보물선이 발견됩니다. 수중 탐사를 진행한 잠수부 토마스 스타츄라의 발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종전 무렵인 1945년 나치 독일의 대형 증기선이 선적이 어려울 만큼 무겁고 많은 양의 화물을 싣고 퀴니이스베르크를 서둘러 떠났다고 한다. 이후 배는 폴란드 영해에서 소련 전투기에 격추돼 침몰했는데 이번에 그 선체가 발견되었다. 배는 거의 온전한 상태이며 주변에서 군용 차량과 도자기 등의 유물로 가득한 상자들을 찾았다. 아직 수색을 다 마치지 못했다. 이 안에 나치가 숨기려 했던 호박방의 보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사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문가들은 침몰한 배 안에서 호박빵이 발견된다면 그 가치가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며 히틀러의 다른 소장품들까지 추가로 발견될 경우 그 값어치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 말하였죠. 보물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러시아, 독일, 폴란드가 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 간 마찰까지 예고되었습니다. 사실 호박빵을 둘러싼 세 나라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몇 해 전 폴란드에서 나치의 황금열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황금열차는 호박빵과 함께 나치가 약탈한 모든 보물이 실려있다는 열차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나치는 유럽을 가로질러 러시아로 진군하는 동안 닥치는 대로 약탈을 일삼았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 약 190억 파운드 이상의 금괴와 예술품 컬렉션이 수집됐다고 합니다. 나치는 1945년 1월 종전 직전 독일 중심부로 진격해오는 러시아군을 피해 약탈한 모든 보물을 황금열차에 싣고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걸 끝으로 황금열차는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 근처에서 실종되죠. 폴란드 정부는 긴 시간 바우부지우 산악지대를 이잡듯 뒤졌지만 열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8월 29일 폴란드의 피오트르 주오프스키 문화부 차관은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나치의 황금열차를 찾았다고 발표합니다. 임종을 앞둔 한 사내가 자신이 70년 전 나치가 열차를 숨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자백과 함께 열차를 숨긴 비밀 터널 위치를 표시한 스케치를 폴란드 당국에 전달했다. 지면투가 레이더를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길이 100m 이상의 특수 화물 수송 차량 실루엣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전설 속 황금열차일 거라고 99% 확신한다. 해당 소식은 BBC, 가디언, AP통신 등 주요 매체에 대서특필됩니다. 유럽 전역의 관심이 폴란드의 남서부 작은 마을 바우부지흐에 쏟아졌는데요. 수색 작업은 1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크샤즈성 지하에서 비밀 터널의 일부로 추정되는 지하 갱도까지 발굴되며 화제성은 나날이 더해져 갔죠. 그러나 1년여에 걸친 수색 작업 후 폴란드 당국이 내놓은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황금열차의 발견을 확신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곳엔 황금열차도 비밀 터널도 없다. 발굴을 위해 파놓은 3개의 구덩이는 조만간 다시 메워질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인데요. 폴란드 광산 아카데미 소속 과학자들은 자기장 감지기, 열화상 카메라, 지면투과 레이더 장비로 해당 지역을 스캔한 결과물을 공개하며 그 어디에서도 황금열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못 박죠. 전설 속 보물이 발굴되길 기다린 대중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다소 허무한 결말이었는데요. 그런데 발견 초기부터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보물 사냥꾼 피오르트 코포와 안드레아스 리히터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황금열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의 계측기 판도값에 따르면 열차 길이는 총 92m이고 높이 8m, 폭은 5m에서 6m 되는 터널 안에 있다.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싶었지만 폴란드 경찰은 현장을 철저히 통제했다. 우리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함부로 땅을 파지 못하게 했고 무장 군인들을 현장에 배치해 세웠다. 두 내부자의 폭로에 폴란드 광산 아카데미 소속 야누시 메디즈 교수는 아마추어인 그들의 연구를 존중한다. 계측기 판도값이 다른 것은 인근에 사용 중인 철로 전력 케이블에 의한 영향인 것 같다고 반박합니다. 이후 양측은 황금열차의 존재 유무를 두고 대립을 이어나가는데요. 하지만 이후로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굴에 대한 모든 권한은 폴란드 당국에 있었고 수색 지역 중 일부는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군사 지역이었기에 민간인 신분의 두 보물 사냥꾼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결국 폴란드의 황금열차 이야기는 보물찾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일 호박빵과 히틀러가 약탈한 보물의 존재가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오른 것이죠. 하지만 이후 호박빵의 존재 유무나 보물의 양과 관련한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다가 몇 년 후 별다른 결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 양과 가치가 막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 번도 대중 앞에 공개된 적 없는 역사 속 유물들, 그중 일부는 이미 누군가의 차지가 된 것은 아닐까요? 그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인용한 기사의 첫 부분을 무척 좋아했다. 되게 진귀한 보물이 그러한 것처럼 갑자기 그것은 사라져버렸다. 호박빵에는 특별히 어울리는 표현이었다. 1945년 이후로 자취를 감춘 호박빵의 역사는 정치적 소요와 죽음 그리고 음모로 얼룩져 있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